치앙마이의 가장 큰 전통 시장인 와로롯 마켓을 찾아왔습니다. 재래시장의 풍경을 보게 되면 그 나라 그 생활의 실정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지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와로롯 시장을 찾은 이유는 낮이면 햇살이 뜨거워서 아주 덥습니다. 걸어서는 돌아다니기가 아주 어려운 온도로 먹기 때문에 4, 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와로롯 전통시장에를 나와서 이곳의 생활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을 만드는 곳이네요. 아침 일찍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지는 않지만은 항상 이곳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과일 말린 것들이군요. 간식, 군것질감으로 아주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지금 진열되어 있어 가지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과거에 그런 느낌이네요. 광장 시장이랄까 동대문, 남대문 시장 규모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동남아 시장들은 거의 이와 같이 비슷비슷합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보면은 관광객들도 상당히 있어요. 외국인의 모습도 보이고. 이건 거의 이 말린 과일하고 과자 종류인데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말린 버섯, In this how much? 500. 500 peso. Yeah. And this how many gram? Half kilo. 500 gram. 500 gram. And 400. 500. 500. Yes, I understand. Yeah.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얀 말린 그 한국어로는 그 옥화라 그러는가? 그 굉장히 비싸죠. 나는 그 동남아에 오면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항상 귀국할 때는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한 많을 때는 3kg 정도, 뭐 보통 한 1, 2kg. 요즘은 뭐 비행기 그 기대화물을 싣는 그 요금이 사람이 타고 가는 비행기 값보다 들 때는 더 비쌀 때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10kg 이내 그 정도의 그 무게만 가지고 다닙니다. 또 어떤 항공사는 7kg까지 제한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10kg입니다. 근데 20kg짜리 수화물을 보내게 되면은 그 운송료가 20kg인데 보통 한 비쌀 때는 15만원, 보통 평균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사람이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은 한 2, 30만원 하는데
사람 몸값보다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되도록이면 짐을 줄이고 간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옷을 파는 가게이군요. 여성들 속옷 가게이고, 이게는 가방. 이 취향들이 각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그 취향을 모르니까 어떤 걸 사갈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많은 상품을 진열해내야만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는 무슨 태국 사람들도 불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뭐 제사라기보다도 나는 그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제를 올리기 위한 뭐 향초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피우는 향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조그만한 그 먹을 음식과 물과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성이란 꼭 필요한 것이죠. 이곳에 마켓은 이런 그 말린 아까 내가 좋아한 건포구가 있는데 조금 다르는구나. 이분들이 많아요. 무슨 소세지 종류인 것 같은데 나는 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왜 유난히 뱀을 나는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뱀을 그냥 뭐 대추롭게 그냥 생각하는데 저는 뱀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미꾸라지라든가 장어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은세공. 이게 또 치앙마이는 은세공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으로 만든 그런 장신구들,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또 진열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옷감,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다양한 색상들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구경하다 보면은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뭐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것이구나. 뭐 미국을 가나 예를 들어 유럽을 가나 이쪽 동남아를 오나 뭐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른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 결국 보면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과 방향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많은 성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오묘한 표현들을 많이 했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개인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게 최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행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내가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44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도착한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급사했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나는 이제 미스터 하오라는 사람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한 12년 전부터 내가 오고 하면서 만나고 그 호텔에서 내가 묵고 그랬는데 사람이 굉장히 허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참 반해서 내가 항상 여기서 올 때마다 아마 그곳에서는 묵지 않더라도 내가 방문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곤 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간단한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미스터 하오를 찾으니까 일주일 전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게 그냥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충격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진짜 정신을 잃었다기는 좀 과한 말이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 왜냐면은 10월 달에 내가 그 친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때에 언제 미스터 유 오냐고 하길래 내가 12월 달쯤에 여기가 추워지면 내가 갈 것이다 하고 12월 12일 날 도착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은 날짜를 알아보니까 12월 6일이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안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는 죽었다는 거예요. 참,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이런 정육가게구나.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고 해도 과연 살아있는, 역시 삶과 죽음은 함께 있는 거구나. 이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 한 일주일간 그 친구 영정에 가서 좋은 곳에서 평안히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오전 오후 시간을 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마음이 사실 진짜 아팠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을 달렸다는 것이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고 스포츠도 즐기고 아주 뭐라고 그러나 윈드서핑 이런 것도 아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와우! 그래서 아무튼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한다고 해도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체크를 해봐야죠.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심장병, 뇌졸중으로 갑자기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잘못돼서 그러한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장병을 선천적으로 받아 태어나기 전에는 후천적인 것은 자기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본인이 건강 관리에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야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한 채 오래도록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건강 관리 위해서는 1년에 평균 한두 차례 10일 이상씩 금식도 하고, 저도 예전에는 체중도 많이 나가고 특별히 이렇게 까닭없이 아픈 데가 많은데 피곤한 거예요. 여기는 계속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방법 의사가 권하는 것이,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라. 그때 당시 30대 40대는 운동을 안 했죠. 군대 생활을 워낙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자체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권유를 받고 매년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고 있죠. 운동은 나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역시 섭취하는 그런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뭐 이런 그 첨가물이 함유된 그런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연식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남아로 오게 되면은 과일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없는 뭐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죠. 뭐 바나나, 파인애플, 예를 들어서 망고, 뭐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오면 한국 물가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 좋아하니까 실컷 이제 과일 먹고 뭐 지금도 내가 하루에 일식만을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점심 저녁 2끼로 들렸습니다만은 역시 적게 먹는 그 생활 습관이 몸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 때는 또 많이 먹을 때도 있죠. 그러나 소식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인들이 왜 그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한국 사람보다는 그렇게 오래 사는가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 적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소식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을 보거나 물어보면 소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소식의 중요성을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지인들한테는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루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걸었고, 오늘은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걷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 종일까지 아니라도 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막 점심 시간 때까지는 걸었다가 이제 간단히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이제 사서 먹고, 또 오후 시간에도 그냥 이 꽃 예쁘다. 야,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아무튼 음악이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할까 할 정도로 이 꽃도 예쁘네. 이런 꽃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야, 이 싱싱한 꽃들. 근데 이곳에 재미있는 것은 생화보다 조화가 비쌉니다. 생화가 훨씬 쌉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생화가 비싸고 조화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화보다 조화가 비쌉니다. 이야, 이 진짜 이 꽃인데 이렇게 많이 꽃만 잘라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네요. 어찌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이런 나라의 그 장점일 수도 있고, 저는 계속 이렇게 뭐 더운 나라에 살아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만사원에, 이게 뭐 옛날에는 사만사원이었지만 지금은 막 겨울도 춥고 여름은 덥고, 아마 그래서 옛날에 그 사만사원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는 완전히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사만사원이 없어진 것 같고, 기후 온난화 관계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나는 항상 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검소하게 지내고, 뭐 남들이 보면은 야,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구두쇠 생활 아니야? 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뭐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그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가져다 준 저에게는 큰 행운이고 복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더 그런 점에서 아끼고 전략하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야 죽으면 그 뭐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그 많은 재산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쓰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정반대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쓰고 쓸 만큼 쓰고 남겨두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쓰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가버리면 그 또한 삭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이 워낙 어려웠던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그런 궁핍한 그런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 집에 자전거 한 대 있으면은 그 집 부잣집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분위기였으니까요. 한국의 그 생활상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뭐 저는 이렇게 선진국들을 많이 다녀보곤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한국은 멀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도 고치고 뭔가 정말 선진국다운 그런 그 국민으로 나아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을 위하는 그런 그 자세도 필요하고 나는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의 가장 못된 부분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거나 뭐 조금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한 사람들은 그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정말 복종이 아닌 뭐 희생을 강요하고 아무튼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상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직 그게 언론에 드러나지도 않고 이렇게 매스컴을 타지 않아서 그렇지 부유층이라든가 이 정치인들 하면 모두가 다 좀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남을 어떻게 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돈이죠. 거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의 조금 지위가 있다거나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아주 부정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공무원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라는 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몇십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 공개하는 거 할 때 그거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들 그 수십억의 재산들 현금도 이런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뇌물이거나 아니면은 그 나쁜 방법으로 편취한 거죠. 편취한 그런 돈들 드러나지 않게. 만약에 그게 하나하나 다 까발리면은 전부 다 드러날 테인데 자기네들 그런 것은 파헤치지 않고 없는 힘없는 그런 서민들만 그냥 냅다 어떤 일이 하나 터지면은 그걸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해서 그냥 온통 온 국민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자기네들의 부정과 잘못된 그런 행위들은 딴 곳으로 시선을
그렇게 향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참 악랄한 수법이죠. 악랄한 수법.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또 사랑하고 한국을 아끼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내 나라이고 내 조국인데 내가 한국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고 살아온 지가 그건 뭐 한 25년여 가까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의 그 역사적인 그런 관계로 일본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생활을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는 야 정말 일본인들은 양심적이고 뭐 나쁜 사람이 없기는 않지만은 어떤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한국보다는 훨씬 소수의 부분이고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어도 한국처럼 떡값이라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쳐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많이 받아봐야 한국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가 모가지도 달아나고 가족 전체가 그냥 풍기 박살이 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뇌물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은 한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권 관계에 개입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 하면은 그냥 썩은 고기에 파리떼가 들끓듯이 이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돈벌이가 되는 어떤 그게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어떻게 그냥 자기가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한 푼이라도 더 쌓아볼까, 그래서 부를 누려볼까 하는 그런 아주 그 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그 한국의 공무원들 그 사회 풍조 이게 이제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응? 저렇게 나이 든 기성세대가 저 따위 짓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한탕 하자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애들의 그 모든 그 행동들을 잘못한 것이라고만 탓하고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 보여준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즘 애들은 너무 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나이가 들게 됩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들게 되는 것인데 얘들은 아직 경험도 미숙할 뿐더러 조금 환경 자체는 뭐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서 뭐 세계 경제대국 뭐 7인이 8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를 보기가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일본에 살면서 가끔 한국에 이렇게 오가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도 더 잘 쓰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정말 일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검소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끼고 그 전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뭐 받는 수입이 뻔하잖아요. 뭐 한국처럼 그렇게 뭐 대기업에서 많은 보수를 주고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계속 연이어 오고 여기 지금 뭐 횡단보도도 없어서 이게 좀 잘 보고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는 일본처럼 좌측 통행인데 이제 원웨이 로드 인디스가 이제 일방 통행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고율이 아무래도 양방 차량 통행보다는 적긴 하죠. 그러나 이거 뭐 일본 같으면은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딱 뭐 횡단보도가 이때는 없던 자동차가 서줍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뭐 무질서하게 막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교통 문화가 온 세계 모든 나라 그래요. 이제 교통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을 나는 단연히 꼽습니다. 뭐 밤 새벽 2시, 3시 사람이 통행이 되지 않는 그 시간임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 있으면 전부 차가 100이면 100대 다 씁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내가 유럽에도 가봐도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바로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수도 없이 목격했죠. 뭐 이게 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그러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런 그 역사적인 문제로 한일 관계를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매듭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지 않습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와. 이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싫어하거나 뭐 좋지 않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뭐 우익 세력들 놈들이 이제 뭐 정치권의 어떤 뭐 와이로를 먹고 그놈들이 그 짓거리 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높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아마 정치의식은 세계에서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의식은 한국인처럼 뛰어난 국민과 국가는 없다. 단언컨대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90% 이상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뭐 국가에서 주는 연금 그냥 꼬박꼬박 받아서 생활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뭐 살다가 자기 만족 국가에서 돈 그렇게 많이 주니까 아까 이제 와로로 전통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지금 이제 전통 시장에서 가까운 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나 사원 이름이 뭐냐? 와프란 발음이 와프란 사원. 와프란 사원. 뭐 이제 오전 중에는 그래도 조금 걸을만 한데, 11시, 좀 빠르면 10시 반, 그 시간부터는 정말, 덥고, 무더워서 걷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내가, 7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약 1시간 반가량 된 9시경인데도 지금 햇살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햇볕에 곁들려면은. 그런데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름이나 일본의 여름은 그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아주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습도 때문에 뭐 기온이 예를 들어 뭐 27, 8도만 돼도 더워요. 30도가 넘어가면 그냥 숨을 헐떡이고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은 35, 6도 이렇게 오르내려도 그늘만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나. 내가 올 여름에 베트남에 이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다가 그 비자 기간이 15일 무비자로 15일밖에 요즘 그 팬데믹 코로나 영향으로 예전에처럼 관광 비자 3개월을 지금 발급 안 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지내다가 비자 연장을 위해서 또 내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어요. 와, 예전에 갔던 그 페낭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역시 페낭도 12월경에 가야지 그 6, 7월 달에 가면은 완전히 참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40도로 오르내리는데 도저히 바깥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페낭에 말레이시아에 머물리는 동안 내내 호텔에서 바깥에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워서 내가 그냥 곤욕을 치러버렸는지. 그 페낭 저 올드타운 이게 조지타운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더우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건 관광객하고 뭐 강아지, 고양이 뿐입니다. 다들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토바이나 차를 이용하거나 거의 이제 사람들 안 나오죠, 더우니까. 예,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추운 겨울을 이렇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왔지만은 더운 건 너무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또 추워도 그러니까 막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고, 내가 일본에 사는 내 사는 곳은 그냥 눈도 많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자동차를 덮어가지고 자동차의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려버리는지. 아이고, 얼마 전에 내 집사람이 그 눈 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라인으로 보내준 걸 봤더니, 이야, 벌써 12월 아직 초순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구나. 상상을 하니까 참 앞으로 뭐 내년 3월까지는, 어떨 때는 4월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골동품 가게인가 보다. 마카론 카산. 참 나는 개인적으로 또 골동품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막 좀 그 뭐라 그러나 좀 아주 기분이 좀 안 좋네. 일본 말로 기모치가 와루이네. 보다시피 여기 치앙마이 현지들도 거의 저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보시다시피 다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걷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걷는 사람은 외국인들, 관광객들 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와 고양이와 관광객만이 걸어 다닌다. 여기는 뭐 튀김 종류인데 여기는 잘 먹고. 헬로. 여기도 사원이 이렇게 뭐 치앙마이 이 시내 올드타운 올시티 안에는 뭐 이런 그 타운들이 뭐 어디를 가나. 나는 뭐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곤 했는데, 이제는 뭐 겉에서만 그냥 봐도 옛날 모습과 똑같은데 조금 이게 뭐 금을 좀 많이 발랐다거나 금색을 칠했다거나 하는 것들 외에는 이런 것들. 그래도 이거 치앙마이 이게 중심지라고 하는 그 림만해민 이쪽에는 또 새로운 건물도 호텔들 많이 들어섰네요, 보니까. 역시 여행은 걸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여행을 해야만이 머릿속에도 많이 남고. 그런데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가물가물해져서 많이 이제 잊혀져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동영상을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이 영상이 언제까지나 내가 볼 수 있을 때 보게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된 지가 지금 횟수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전 됐나? 그런데 저는 짧게,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유튜버들이 이제 뭐 직업처럼 여기고 그냥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내가 언제라도 내가 볼 수 있고, 또 혹시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내가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올려놨을 때 볼 수 있으면 시간 있을 때 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저는 저 개인적인 취향대로 그냥 이렇게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후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옛날에 언제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또 걸어다니면서 이런 영상물을 올렸었구나 하고 또 회고하겠죠. 내가 남미라든가 유럽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시기에는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정말 뭐 내가 모르는 것 검색하면은 그냥 전부 다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죠. 예전에는 무엇 하나를 알고자 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관련된 책자를 찾아가지고 그 책자에 또 그 두꺼운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또 그걸 따온 그런 경우가 배움의 일상사였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그냥 구글 검색 안에 들어가서 딱 치면은 그냥 바로 몇 초 안에 두룩 떠버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태어난 애들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이죠. 덤으로 여기가 이제 치앙마이의 그 아주 유명한 타페 문 저게 옛날 이게 두 번째 왕조가 이걸 성곽을 구축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 치앙마이가 좀 시원한 편에 지금 속하죠. 지금 방콕 같으면은 기온이 37, 8도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침 일찍 한 새벽 한 4, 4시 정도는 기온이 한 16, 7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고 온도 낮에는 한 32도, 3도까지 오르는데 그냥 그 낮에만 좀 피하면은 이 햇살은 지금 엄청 뜨거운 거예요. 지금 옛날 햇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 이 햇살은 정말 그러나 국내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활보하면서 이제 많이 다니고 여기 현지인인 태국 사람들도 이곳에 관광을 많이 옵니다. 왜냐면은 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죠. 방콕 다음으로 치앙마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 아까 얘기한 타페 게이트 이 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타페 게이트 이제 이 안에서 형성된 이제 이것을 올드 타운, 올드 시티라고 그러죠. 이 안 전체가 이제 올드 시티, 올드 타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와로 시장은 이제 올드 타운을 벗어난 바깥에 왔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보면은 외국인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 이렇게 먹습니다. 뭐 커피도 이렇게 주문해서 마시고 그러니까 뭐 모두가 이제 이 거리가 여행자 거리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이트 뭐 아무튼 올드타운에서는 이제 이곳에 오면은 외국인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유럽인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은 유난히도 이 거리를 많이 나오네요. 그래 이곳에 오면은
이게 방콕에 온 게 아니라 어디 유럽에 왔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전부 뭐 예, 외국인들. 자,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이렇게 진짜 순 황금으로 덧칠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금분에 칠을 올려놓은 것인지 몰라도 햇살이 이렇게 반짝이며 황금색이 더욱 그 휘황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통 한 300~400년 전에 지어진 그 건물들이라고 하는데 사원이 뭐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상을 모셔놓고 이렇네요. 저기 저 황금 칠을 해놓은 그 탑 가까이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곳 치앙마이 사찰은 거의가 모두 이런 모습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떤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구나.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의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렇게 뭐 어떤 그 종교를 갖고 그 종교 생활에 열심히들 하지 않느냐. 이게 뭐 나는 용, 뱀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난 개인적인 부위이지만 뭐 용은 실제 그런 동물도 아니고 가상의 동물인데 참 사람이 이렇게 가상의 동물을 만들어서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대단하죠. 용도 그렇거니와 봉황도 가상의 새입니다. 실제 있지 않는 그런 그 새죠. 봉황이라든가 용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왕정 시대에는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로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받들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상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군림하는 것이죠. 당시는 그런 문화의 생활상이었기에 그때 남은 이런 이제 흔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소위 뭐 IT 시대, IT 세대 뭐 그러는데 이런 것들 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요즘 애들 영악하고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불러온 옳은 역사적인 그런 그 결과물들 중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결국에 놓고 보면 다 종교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 유럽의 역사를 놓고 봐도 이슬람과 그
가톨릭의 그런 그 힘과 힘의 대결로 이루어진 그런 전쟁들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어찌 보면 다 종교 전쟁입니다. 나만이 믿는 신이 유일 신이고 너희가 믿는 신은 잡신이야. 이런 식으로 막 엎신여기면서 전쟁을 불러온 것이죠. 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푸틴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그 사람은 자기네들의 그 역사를 지키고자 과거의 영토이니까 되찾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자기 영토가 되었던 나라들은 다 그럼 침략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해서 빼앗아야 됩니까? 그건 강자의 헛된 생각일 뿐이지, 그건 다수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그 생각입니다. 좀 무서운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그 권력의 그 힘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독일의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의 그 학살 그 만행을 저질렀을 때를 봐보세요. 참 우리가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모두 다들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하는 것이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도와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상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내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후에 내가 참 많이 그 예를 들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남겨놓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뭐 그 아들들한테 상속으로 이루어졌겠지만은 그 아들, 딸과 이건희의 마누라가 사회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 자기들에게 불법 취득한 정당한 그런 어떤 세금도 국가에 내놓지 않으면서 이재용에게 그렇게 삼성과의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까지 그런 불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던 것이 낱낱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 길게 하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는 참가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 또 아름다운 그런 일정이 되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나날이 밝고 좋은 그런 세상만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그 새소리를 참 듣노라면, 야, 참, 정말 이 새소리도 얼마 만에 들어본지 아주 새소리에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여진 대도시에서 이렇게, 새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는 서울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아침으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의 내 이제 집에는 가끔 이제 감나무에 열려 있는 그런 어떤 그 따놓지 않은 이제 홍시를 쪼아먹기 위해서 날아오는 그 새들이 울어댔을 때에 이제 듣는 소리 그 정도. 참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 와서 아침으로 울어대는 새 소리를 듣고 있노라 보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신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을 아주 좋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생태계의 그대로. 우리가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되어져 있어서 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계속 나가야 하신다면은 뭐 남극과 북극의 눈 얼음들이 녹아서 또 기온을 올리고 이게 지구 온난화죠. 결국에 인간이 초래한 그 일로 그런 그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미래의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말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최소화하고 정말 이렇게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그런 그 일들에 매진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무슨 학교 어린애들 학교인가 보다요. 애들 목소리네. 참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지금 이 푸르름 하얀 눈이 쏟아져 내리는 일본을 생각하면은 뭐 내 마누라한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또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열심히 일했던 기간이 없으면 이러한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20대 30대 때에는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정말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때가 있었기에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렵게 번 돈이야만이 그 가치가 오래도록 남아 있어서 모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버립니다. 내가 어제도 이 거리를 오후에 걸었던 곳인데 어제 오후 햇살이 그냥 너무 뜨거워서 막 보다시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그 사원들이 걷는 사람은 여행자들이라 간단합니다. 간단해. 저도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다녀볼까 했는데 외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지금 그 베트남 그 달랏에는 내가 사놓은 오토바이도 있고 또 여권 같은 그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도 사가지고 금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둘러봐도 베트남 달랏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 야, 여기 치앙마이도 11월, 12월, 1월까지는 그래도 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선선하니까 막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와봤는데, 야, 이거 뭐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한 오전에 나와가지고 9시 반 조금 넘겨서 이제 10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뭐 그늘이 아니고 이게 햇볕에 못 걷습니다. 지금 땀이 지금 내 등에 아주 흥건히 젖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트남 달랏 같으면은 이 시간까지는 아주 시원합니다. 기온이 한 4, 5도밖에 안 되어요. 낮에 뜨거울 때 한 30도까지는 안 올라가, 한 28도까지 올라가려나? 거의 그러니까 새벽 한 2, 3시경에는 많이 떨어질 때는 8도까지 떨어졌다가 12도에서 약 한 22도 사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사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원도 비자 무비자 기간이 15일밖에 안 되고 관광 비자는 지금 아주 발급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에 오게 됐는데 여기는 3개월까지 무비자죠, 태국은. 그래서 내가 12월 12일 날 입국했으니까 3월 12일까지는 이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곳에만 계속 있기가 좀 지루하면은 저 위에 뭐 시앙콩인가 거기 이제 좀 산악지대 있는 데로 올라갔다가 라오스로 좀 넘어갔다가도 와볼까, 그쪽으로 해서 좀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나는 더위에 약해가지고 차라리 이곳에 또 막상 와보니까 에이, 역시 집에 와서는 고생이라고, 집에 그냥 춥더라도 눈이 많이 오더라도 그냥 처박혀 있을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불과 한 열흘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후회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버린 것은 지나가버린 것이지 그거 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에 순응하고, 참 세상사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뭘 바란다거나 뭘 추구하면은 더 그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터득하고 난 뒤로부터는 아예 무엇을 바란다거나 뭘 추구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그냥 생긴 대로 내 일상에 큰 변함이 없는 그런 생활이란다면은 그냥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삶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냅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계속 사원들이에요. 이 사원 이름은 왓펑소이라는 사원인데 지금 이렇게 죄를 지내기 위해서 산 많이 들어가네요.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교회죠, 동네 교회. 이거 치앙마이 주민들, 이 불교를 믿는 여기가 약 한 80% 이상 될걸요. 90% 가야 된다고. 타이
국민들의 90%가 불교라 그런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타이 마사지, 타일란 마사지, 풋 마사지 샵입니다. 길거리 음식들도 많고 다른 여기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깨끗한 편에 속하죠. 타이 음식. 이거 타이 음식이 중국 음식과 이게 뒤섞여진 그런 퓨전 음식이라 맛도 있고 먹을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저는 뭐 어디를 가나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외국 여행 가면은 한국 음식 막 계속 줄기차게 찾지 않습니까? 외국 나오면 그 외국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외국 문화를 느껴야지.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뭐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 보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 음식, 중국 음식, 뭐 태국 음식, 유럽,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미국의 햄버거, 핫도그, 뭐 다양한 그런 먹거리를 남미에 가면 또 얼마나 또 유럽 먹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사람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이렇게 이 탑도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역사 어떤 세월 흔적을 느낄 수 있네요. 이따 이제 이곳에서 과일을 좀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네요. 튀긴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기름에 튀긴 음식. 일본 사람들도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포테토 그러면 그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고구마로 그 기름에 튀긴 음식을 그 포테토라고 모르고 어렸을 때는 포테토 참 먹어보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찌라든가 포테토 그게 다 일본 말이었었어요. 내가 이제 일본에 살아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식민지 그 36년 동안의 그 결과로 남은 같은 일본어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장인가? 그 시장 이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This in market name? The market name is yeah. 여기도 이렇게 아까는 그 내가 들렸던 그 와로로 시장은 아주 이곳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다. 근데 여기는 좀 조그마한 이런 시장이 또 있네요. 근데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봐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사람이 사는 것이 거의 뭐 밥 세끼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또 번식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어떤 그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정신의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하거나 배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에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이거 무슨 저기 메뉴판인가 보다. 여기 정말 이게 태국 사람들은 돼지 껍질을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아주 즐겨 먹습니다. 나는 그냥 기름기가 많으니까 고소하죠. 원래 지방 성분이 많으면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제
포크 피쉬 20바트, 30바트, 40바트이니까 한국 돈으로 4,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정도 되네요. 얼른 계산했을 때. 지금 한국 돈이 많이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지금 아주 돈 가치가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본 돈은 더욱 그렇고요. 일본 돈은 한 30% 이상 추락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저렴한 그런 전략에서 먹는 한 끼에 약 한 1,500원, 2,0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좀 깨끗하게 먹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한국의 음식 수준하고도 비슷해요. 좀 레스토랑이라든가 좋은 데 가면은 더 비싼 데도 있고,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서 먹는다면은 좀 저렴하게, 보세요. 파리들이 많은 거 보세요. 여기 시장 이등을, 여기가 오히려 좀 규모는 적지만은 좀 더 먹을거리가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것 같으네. 아까 그 와로로 시장은 크기만 크고 규모만 컸을 뿐이지 오히려 여기가 아기자기하고 정말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팔면서. 아까 와로 시장에서 음식 만들어 파는 곳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창가. 과일에다가. 귤 40바트면 키로에 1,600원, 1kg에 1,600원. 망고 1kg에 1,600원. 감도 있고. 여기는 좀 내 숙소에서 좀 거리가 먼데 이곳에 와서 먹거리를 구입해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 파는 음식은 가끔 사서 먹으나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식당에 가서나 만들면 잘 안 먹습니다. 조미료를 많이 넣고 이곳에서도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긴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이제 방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든가 지금 콘도를 빌릴 예정인데 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너무 비싸고 그런 건 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달에 그래도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한 200불 내외 정도의 방이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콘도를 알아보니 한 달에 5-60만 원 되는 거예요. 좋은 70만 원, 80만 원도 하고. 나는 그건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는 얻지를 않습니다. 내 집에 가면 내 집이 더 좋은데 잠시 있으면서 좋은 집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또 나쁘면 얼마나 나쁩니까? 자면 다 똑같은 것인데 내가 이제 편안하게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내가 방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기자기한 이런 액세서리 화장품 귀걸이 목걸이들을 하며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기는 또 면 종류도 있고 팔고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을 것 없이 노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늙어가다 보면 또 죽음의 길에 문턱에 가서 또 죽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물 강 지금 살아있네. 아우. 여기는 닭을 생선도 팔고. 이야, 이거 메기,
뭐 개구리, 고춧가루, 고추도 팔고. 여기 시장 이름을 물어봐도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제 시장 이름 알아보기로 하고. 이 과일들, 바나나 이게 1,600원이네 한 종이에. 다음 것 같으면 지금 절인 정도 크기면은 한 7, 8천 원? 그러니까 1,500원이나 7, 8천 원, 5배, 4배, 4배, 5배 비싸잖아요, 한국이 더.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망고, 드래곤 프루츠라고 하는 거하고,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밑이라고 하는 이 과일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밑이라고 하죠. 이 바나나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이거 감도 있네. 제가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용과라고 하는, 한국말로 용과하고 드래곤 후르츠라고 하는 것인데, 저걸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뱃속이 편안합니다. 매일 저걸 하여간 한 개씩 먹는 셈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걸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은 아무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니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 일과가 조금 편치를 않아요. 그런 습관으로 돼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화장실로 가는 그런 날이 아니면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구나 이리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정말 먹을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기울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과일을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성태호라고 하는 대중교통,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버스 역할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일이 성태호 기사하고 가격을 협상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분비는 시간이 이제 이 강을 한번 보여드리고 내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드타운 주위로 이게 옛날에 이제 외적이라든가 이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죠. 여기 아까 이 시장의 이름을 내가 몰랐는데 물어보고 오늘은 이곳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